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치매 가족의 돌봄에 있어서 치매 가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3차시 동안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치매 가족에 대한 이해에서 여기에서 이제 가족의 특성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치매 가족의 부담의 그 원인과 종류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치매 가족을 어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라든가, 그리고 치매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역할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치매 가족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3차 시에 걸쳐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는 부분 자체는 그 대상자 개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가족 공동의 질병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선진국에서도 난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뇌졸중이나 어떤 그 심장마비 같이 어떤 시급한 그런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바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적으로 기능이 나빠지는 그런 만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비롯해서 이제 대부분의 치매는 바로 이전의 정상 기능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처음에는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인지 기능에 어떤 장애가 오죠. 그래서 기억부터 시작을 해서 기억을 점차 못하게 되고, 또 시간이나 장소, 사람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진압력 장애, 또 기본적인 그런 계산도 사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치매가 더욱 진행이 되면 옷 입기라든가 용변 처리, 이런 어렵고 간단한 그런 대화도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배회라든가 망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폭력 행위와 같은 그런 행동 심리 증상도 빈번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치매 가족에 대한 특성을 같이 살펴보면 말 그대로 공동의 질병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인데, 우리가 가족으로부터의 어떤 비공식적인 돌봄이 있고 또 우리가 공식적인 돌봄이 있는데, 지금은 공식적인 돌봄보다도 비공식적인 돌봄이 훨씬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공식적인 돌봄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 경제적인 그런 보상을 받고 대상자를 돌보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인 돌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비공식적인 돌봄은 돌보는 행위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급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말 그대로 대상자의 가족 혹은 친척 등이 대상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통계를 보면은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 중에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죠. 여성이 68.5%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31.9%, 아들이나 며느리가 33% 정도, 딸 사위가 19.8%, 그래가지고 치매 돌보는 사람 중에서 배우자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그런 간병이 있고 비공식적인 간병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공식적인 부분이 거의 이제 90.1%를 차지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매 가족은 가족의 치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떤 신체적이라든가 정서적,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치매 대상자와의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서 개인 및 가족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그 과도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치매 대상자를 돌보다 보니까 가족의 우울이라든가
또 잘못하면 노인에 대한 학대라든가 뭐 유기라든가 잘못하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히 이제 학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학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긴장이 놓는 순간 그렇게 또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식적 돌봄과 비공식적인 돌봄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 돌봄자와 부돌봄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까 그 공식적 돌봄은 말 그대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경제적인 보상을 받고 대상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식적 돌봄은 대상자를 돌보는 행위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급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대상자의 가족 혹은 친척 등이 대상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돌봄자와 부돌봄자가 있는데 주돌봄자는 대상자를 돌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대상자를 돌보는 일이나 대상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주된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부돌봄자는 대상자를 돌보는 일이나 대상자에 대한 그 의사결정에 주된 책임을 가지지는 않지만은 대상자를 돌보는데 이제 부가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치매 가족은 특히 치매 대상자의 어떤 특성과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의 특성에 따라서 치매 가족의 그 부담, 어떤 경중의 여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치매 대상자의 특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일상생활 활동의 이제 의존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기본적인 활동이죠. 세수라든가 목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화장실 이용 이런 것들 또 조금 더 어려운 활동은 뭐 외출을 한다든가 장 본다든가 세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정신행동 증상입니다. 뭐 배회를 한다든가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수면장애라든가 또 부적절한 그런 성적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망상이라든가 환각 등이 이제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게 바로 인지기능 저하의 정도가 생기는데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부담은 치매 초기 단계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정신행동이 그 증상이 심해지는 중기 단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인지하면 어떻습니까? 인지하면 사고, 지각, 언어, 지능, 기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 대상자의 특성 중에서 간단하게 그 치매 단계를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그 치매의 조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치매 증상의 어떤 그 하나의 점진적인 진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진단을 내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치매 대상 어르신에 대해서 그 증상에 대해서 가족들이 수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어떤 정신행동에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행동상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바로 하나의 부적응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서 하나의 이 치매 대상자에 대한 지지 자원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물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더 심해지면 부양 위기 단계에 처해 드는데 그때는 이제 실금의 형세가 나타납니다. 뭐 요실금이라든가 변실금의 형태가 나타나죠. 이때는 바로 이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때를 병원 수용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양 고비 단계가 오면은 이제는 시설에 아마 입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때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 단계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그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주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양 고비 단계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섭식곤란의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떤 그 씹고 넘기고 하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인공 섭식을 고려한다든가, 이때는 거의 보면 치매의 말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상실 단계, 즉 어떤 사별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 대상자의 특성에서 이 치매 단계를 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바로 정신행동 증상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증상은 바로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과 같은 행동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그러한 단계가 가족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려움을 느끼는 단계는 바로 요실금과 변실금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실금은 뭐 대변을 가리는 능력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연 치매 대상자를 시설에 맡기게 되면 제대로 돌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맡기기를 꺼려하는 그런 어떤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바로 치매 단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의 이제 특성 중에서 아마 성별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인 부양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많이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태도 더 나빠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은 이제 정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고 남성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목욕이라든가 대소변 관리를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이 제공하고 또 때로는 우울이라든가 무력감 같은 그런 정서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자신의 역할 범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돌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죄책감이나 무기력감을 여성보다 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남성 입장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보다도 어떤 사회활동 제한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른 우리가 특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특히 이제 주로 돌보는 가족은 대개 이제 배우자라든지 아들, 며느리, 딸 등의 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우자는 남편이나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치매에 걸렸다든가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든가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치매 대상자에게서 느끼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분노나 우울을 더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치매가 걸리기 전에 부부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치매 어르신이 생기면 어때요? 의무적 역할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때로는 무기력감, 구속감 이런 것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딸은 자기 부모이기 때문에 어때요? 애정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의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딸 입장에서의 그 남편이나 본인 가족에 대한 또 죄책감이나 다른 형제에 대한 원망으로 인한 그런 가족 갈등의 위험이 높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과거의 가족 관계가 현재의 부양 부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봄 양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가족이 대상자를 이제 돌보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냐.
이런 부분들을. 또 역할이죠. 그게 어떤 뭐 서로 간에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개인위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 또 대상자를 돌보는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돌봄의 어떤 그 하나의 양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부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돌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 뭐 정서적인 부담이라든가 신체적인 부담이라든가 뭐 어떤 가족 관계의 그 부정적인 그런 변화라든가 또 뭐 시간 제약이라든가 뭐 사회활동 제한,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서적 부담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정서적 부담에는 어떤 그 분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왜 우리 부모님인가 해서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그 대상자를 때로는 돌보는 일로 피곤할 때 다른 가족들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굉장히 스스로가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화를 내고 나서 또 자신을 어떻게 보면 또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 그 정서적 부담에서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뭔가 그 이제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 보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허무한 생각으로 인해서 치매 대상자의 증상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이걸로 돌아가시는구나. 그동안 열심히 뭐 살아오셨는데 인생 말년에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맴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서적인 부담 중에서 바로 죄책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어르신한테 뭐 자식들 입장에서든지 아니면 배우자 입장에서 말 그대로 대상자에게 화를 냈다든지 충분히 잘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바로 과거의 대상자에게 잘못한 그러한 일을 되새기면서 상당히 그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상당히 그 우울입니다. 대상자를 돌보다 보면 우울, 어떻게 보면 슬픔이라든가 낙담이라든가 뭐 무기력해진다든가 의욕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 그 불안이라든가 또 신경쇠약이라든가 뭐 불면이라든가 식욕저하, 심지어는 그 자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감이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일로 인해서 사회 관계와 접촉이 굉장히 줄어들고 친구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점차 줄어서 사회적 소유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불안감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상태나 대상자를 돌보는 역할, 예를 들면 재정적 상태에 대한 그런 확실한 정보가 없는 경우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상으로 1차 시 강의를 마치고 2차 시에는 신체적 부담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